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브로콜리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데 정확히 왜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브로콜리가 건강 채소라는 건 알았지만 그 이유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셨나요? 바로 브로콜리 안에는 원래 없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씹거나 자르는 순간, 그러니까 일종의 충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요. 네, 맞습니다. 마치 숨겨진 슈퍼히어로 같달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평범해 보이는 녹색 채소의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한 그 미스테리한 성분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좋습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은 단순히 브로콜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아니라 그 성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 작동 원리요? 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 특별한 성분이 다른 영양소들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그 시너지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마 가장 큰 수확이 될 겁니다.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지 지켜보는 것과 같겠네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들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건 비타민 C였어요. 아, 비타민 C요? 네. 보통 비타민 C 하면 오렌지나 레몬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시트러스 계열 과일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브로콜리 한 컵에 오렌지 하나보다 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도 좀 놀랐어요. 브로콜리가 그야말로 비타민 C의 숨은 강자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몸에서 가장 먼저 소모되는 영양소 중 하나가 비타민 C인데 브로콜리가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1이나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도 아주 풍부하고요. 정말 영양소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방금 비타민 K1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칼슘하고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칼슘이 뼈에 좋다는 건 다 알지만 그냥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바로 시너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시너지요. 네, 비타민 K를 일종의 현장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현장 감독이요? 우리가 칼슘을 섭취하면 이 칼슘이 혈액을 떠다니다가 엉뚱한 곳, 예를 들면 혈관 벽 같은 곳에 쌓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때 비타민 K라는 현장 감독에 나타나서 자, 칼슘 씨, 당신이 일할 곳은 저기 뼈입니다 하고 정확한 위치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현장 감독이라니. 네, 칼슘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핵심 조력자인 셈이죠. 그럼 식이섬유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변비에 좋다는 건 상식이지만 그 이상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식이섬유는 단순히 소화기관을 청소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더 중요한 역할은 우리 장 속에 사는 수많은 유익균,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아, 유익균의 밥이군요. 그렇죠. 이 유익균들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튼튼해지고 심지어는 기분이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식이섬유가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기도 합니다. 식사 후에 확 피곤해지는 식곤증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 K 같은 기분기 탄탄한 선수들이 있고 식이섬유가 전체 시스템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아까 인트로에서 말했던 그 미스터리한 히든 카드는 대체 뭔가요? 이 기분기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데 대체 어떤 성분이길래 자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네요. 네, 그 성분의 이름은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설포라판은 온전한 브로콜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원래는 없는 거다. 네, 브로콜리 세포 안에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물질과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저장되어 있어요. 아, 서로 다른 방에 갇혀 있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브로콜리를 칼로 자르거나 입으로 씹어서 세포벽을 파괴하는 순간 그 벽이 무너지면서 이 두 물질이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서 폭발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설포라판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와, 식물 입장에서는 자신을 공격하는 곤충이나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화학적 비명인 셈이죠. 식물의 화학적 비명이라니 표현이 정말 강렬한데요. 네,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식물이 자기를 지키려고 지르는 그 비명이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이로운 물질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자료에서는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설명하던데요. 네, 항산화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몸이 녹쓰는 것을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녹쓰는 거예요? 네, 우리가 호흡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일종의 배기가스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든요. 아, 이게 적당히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찌꺼기가 끼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항산화제, 예를 들어 비타민 C 같은 것들은 이 찌꺼기를 직접 붙잡아서 청소하는 일회성 청소부 역할을 해요. 네? 그런데 설포라판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직접 청소에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요? 지금부터 우리 몸의 모든 해독 및 청소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가동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와, 즉, 일회성 청소부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청소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고 강화시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단순히 찌꺼기 하나를 치우는 게 아니라 몸의 방어체계 전체를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암 예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꽤 비중 있게 다뤄지던데요. 네, 그 부분이 학계에서 설포라판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설포라판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관찰되었거든요. 아, 또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서 잠재적인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더 빨리 배출하도록 돕는다는 사실도 밝혀졌고요. 잠깐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브로콜리가 암 치료제라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부분은 이건 실험실 수준의 연구 결과인 거죠. 브로콜리를 먹으면 암이 낫는다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텐데 그 선을 명확히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명확히 해야 할 점은 브로콜리는 약이 아니라 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식품이죠. 현재까지의 연구는 암을 치료하는 효과보다는 예방하고 위험을 낮추는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방이군요. 네, 즉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서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후보 물질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설포라판의 효과가 암 예방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요. 심장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시너지로 돌아갑니다. 아, 또 시너지. 네. 만성적인 염증은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설포라판의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혈관 내부의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네.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단원들이 합류합니다.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걸 돕고 브로콜리에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고요. 아, 그러니까 설포라판이 혈관의 염증을 막는 소방수,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지우는 청소부, 칼륨이 혈압을 조절하는 교통경찰 역할을 하는 거군요. 와, 정리를 정말 잘해주시네요. 브로콜리 하나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특공대가 다 들어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다각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단일 영양제보다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게 더 좋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가 정말 의외의 효능을 하나 발견하고 좀 놀랐어요. 어떤 거요? 암이나 심장병은 워낙 큰 질병이니까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브로콜리가 눈 건강에도 좋다는 내용은 처음 알았거든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저도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성분 덕분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요? 네, 이들은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 우리 눈의 망막,
그 중에서도 시력의 핵심인 컹반에 집중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눈에 저장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을 위한 내부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 거죠. 내부 선글라스요? 네. 우리가 매일 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해로운 청색광, 즉 블루라이트를 흡수해서 필터처럼 걸러주는 거죠. 동시에 활성산소로부터 눈의 세포들을 보호하는 항산화 역할도 하고요. 내부 선글라스라니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제가 잠들기 직전까지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때마다 눈이 시리고 떡뻑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 그럼 식탁에서 브로콜리를 챙겨 먹는 게 제 눈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위험을 낮추는데 루테인과 제아잔틴 섭취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네. 눈 영양제 성분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하지만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통해 자연적으로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흡수돼서 더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가 왜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브로콜리가 단순히 비타민과 미네랄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오렌지보다 풍부한 비타민C, 칼슘의 길잡이, 비타민 K, 장 건강의 파수꾼, 식이섬유 같은 기본기에 더해서 쉽거나 잘라야만 탄생하는 비밀병기 설포라판. 맞아요. 그 설포라판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것, 그리고 그 효과가 암 예방 가능성부터 심혈관, 심지어 눈 건강까지 지켜주는 다재다능한 슈퍼푸드라는 결론에 이르렀네요. 이번 참고를 통해 얻으실 가장 큰 통찰은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를 넘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즐거움일 겁니다. 설포라판이 세포가 파괴될 때 생성된다는 원리, 루테인이 내부 선글라스가 되어준다는 기전을 알고 나면 우리는 더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맞아요. 몸에 좋다니까 하고 수동적으로 먹는 것과 내 몸의 방어 시스템을 깨우기 위해 먹는 건 경험의 질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원리를 알고 나니 식탁 위의 브로콜리가 전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대화의 핵심이었던 설포라판이 세포가 파괴될 때 그리고 특정 효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아주 중요한 열쇠였죠. 그런데 대부분의 효소는 열에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가 생깁니다.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자니 좀 부담스럽고 푹 삶거나 볶아버리면 그 중요한 요소가 파괴돼서 설포라판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 핵심 성분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조리법은 과연 뭘까요? 바로 그게 브로콜리를 먹는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는 딜레마이자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짧게 찌는 방식입니다. 찌는 거요? 네, 스티밍이요. 3분에서 4분 이내로 살짝 찌는 것이 효소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최적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물에 넣고 푹 삶는 건 가장 피해야 할 조리법이고요. 삶는 게 제일 안 좋군요. 그럼 볶는 건 어떤가요? 기름에 볶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는 좋다고 하던데요. 볶는 것도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조리한다면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팁을 드리자면 팁이요? 자르고 기다리기 방법입니다. 자르고 기다리기요? 네. 브로콜리를 요리하기 전에 미리 잘게 자르거나 다져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냥 두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미로시나세 효소가 충분히 작용해서 설포라판을 미리 만들어두게 하는 거죠. 이렇게 생성된 설포라판 자체는 열에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볶거나 요리를 해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와, 자르고 기다리기라니 정말 유용한 꿀팁인데요. 다음번에 주방에서 브로콜리를 마주할 때 그냥 채소를 다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작은 과학 실험을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